안녕하세요. 한류 소식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알렉산더 암스트롱, 나는 누구도 입에 넣지 말아야 할 것을 먹었다란 제목의 영국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가장 한류에 적극적인 나라로 부상하는 나라가 미국도 아닌 영국인 것 같습니다. 영국은 한류 전시회는 물론 매일매일 한류와 관련된 기사를 쏟아냅니다. 영국의 최대 연예 매체 NME 같은 경우에도 거의 K-드라마 신작을 빼놓지 않고 기사할 정도로 한류에 관심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번에는 영국 방송에서 한국을 소개하는 방송을 3회에 걸쳐 내보낸다는 기사인데, 일단 영국 언론 더 선데이 타임즈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은 중국 동부와 일본 사이의 땅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을지도 모르지만 나는 당신이 그 문화적 영향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내 마지막 전 재산을 걸겠습니다. 오징어 게임, BTS 보이밴드, 한국식 프라이드 치킨, 우리 모두는 한류라고도 하는 한류 열풍에 빠져 있습니다. 한국 문화는 영향력이 너무 커서 런던의 V&A 박물관에서 음식, 영화, 전통 의상을 선보이는 전시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채널5에서는 영국에서 가장 호감 가는 진행자 중인 한 명인 알렉산더 암스트롱을 보내 한반도 전역에서 한류를 서핑하도록 했습니다. 11월 8일 화요일에서 첫 방송되는 3부작 쇼에서 암스트롱은 서울에서 제2의 도시인 부산을 거쳐 남쪽 해안의 화산섬인 제주도까지 사방팔방으로 다니며 장난을 칩니다. 암스트롱의 브리핑은 포르투갈과 같은 크기의 영국보다 적은 인구를 가진 이 놀라운 나라가 움직이는 이유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문화 충격을 주는 물에서 나온 해산물이 있습니다. 똥 테마 카페에서 작은 도자기 병기에 커피를 마시고 K-팝 댄스를 배우고 수도의 강남 지역에서 하늘을 나는 애니마트로닉스에 감탄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10월 29일 서울에서 할로윈 축제에 156명이 사망한 사건 이전에 촬영되었습니다. 암스트롱은 서울의 젊은이들의 억누를 수 없는 긍정 에너지를 알게 된 후 이 비극적인 소식이 특히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 특히 친구와 동료와 함께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나라는 역경에 직면하고 회복하는 데 익숙한 나라입니다. 1950년에서 1953년 사이에 한국전쟁은 한반도의 대부분 주요 도시를 파괴하고 300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냈습니다. 1950년대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지금은 10번째로 큰 경제이자 기술의 선두주자입니다. 두바이와 선전에 필적하는 성공 사례지만 우리는 여전히 한국을 절반의 국가로 생각합니다. 암스트롱은 한국 문화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그을린 땅이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전쟁으로 거의 모든 것을 태워버렸습니다. 어떤 것도 뿌리를 내리도록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은 일종의 물리적 한류, 즉 마침내 표현을 찾을 수 있게 된 한국 문화의 위대한 출현입니다. 그들은 스스로에 대한 이 미친 믿음을 중심으로 뭉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미친 믿음이 아니라 그저 미친 듯이 강렬했습니다. 암스트롱은 강남에서 소주에 흠뻑 취한 밤을 보여주거나 제주에서 비명을 지르는 주술사를 방문하거나 연속적인 한국의 모습을 재미있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기차에서 인터뷰를 진행했기 때문에 우리를 상대로 많은 불만이 접수되었습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리고 호텔에서 아침 식사가 끝나기 20분 전에 일어나면 테이블로 안내하는 직원이 속삭입니다. 실례하지만 아침 식사를 20분 내로 끝내주세요. 다행히 20분 넘게 부산 수산시장을 돌아다니며 입에 넣으면 안 되는 것을 먹었습니다. 개불로 알려진 해산물과 낙지가 살아있을 때 양동이에서 꺼내서 잘게 썰고, 그들이 여전히 꿈틀거리는 동안 당신은 그것의 다리를 먹습니다. 그가 찡그린 얼굴을 합니다. 또한 메뉴에는 말 타르타르와 말의 내장과 같은 다양한 메뉴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를 끔찍한 공경에 빠뜨릴 것이지만 솔직히 말해야 합니다. 그 말고기는 맛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살아있는 말로 충분합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듣고 싶어하는 대답을 해야 합니다. 그는 강남 스타일에 맞춰 춤을 췄습니까? 아니, 나는 춤을 추지 않기 위해 거세게 저항했습니다. 나는 싸이 댄스를 마스터한 적이 없다고 말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K-팝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그는 친척의 결혼식에서 술을 마시고 춤추는 미친 삼촌처럼 걸그룹 스테이시와 함께 댄스 루틴을 즐겁게 시도했습니다.
그건 정말 재밌었어요 라고 그는 인정합니다. 저는 K-팝에 정말 빠졌어요. 그것은 당신의 피부 바로 아래에 침투하는 바이러스처럼 미친듯이 전염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흥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중독과 같습니다. K-팝은 결국 그가 한국에서의 2주와 약간의 시간을 한류의 나머지 세계로 빠져드는 방법에 대한 일종의 확장된 은유가 되었습니다. 한국이 주는 풍미조합에는 뭔가가 있습니다 라고 그는 생각합니다. 귀여움, 터무니없는 것, 빠져드는 것, 약간 불편하지만 섹슈얼리티가 뒤섞인 것입니다. 기사 잘 보셨나요? 이 쇼가 어떻게 방영될지 모르겠지만 기사를 보면 한국의 전반적인 것을 소개하며 한국 문화를 깊이 보여주는 듯합니다. 과거 해외 방송에서 한국을 소개하는 가장 큰 것이 전쟁과 북한 소재였는데 이젠 전 세계 방송들의 주 관심사는 한류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룩한 한류인데 단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요즘 깨닫고 있어서 조금 씁쓸하지만 아직도 한류는 전진하고 있고 정치는 후퇴하고 있다는 것은 팩트입니다.